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반성문을 쓸 기회를 스스로 찢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밀어붙이기식 대한민국 경제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 24일 어제입니다. 24일 통계청이 지난해 구직 단념자를 뽑아보니까 62만 8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장기 실업자 수도 12만 8천 명으로 2020년 11만 8천 명에 비해서 8.5%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장기 실업자 중에서 20대, 30대가 6만 5천 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 세금 일자리 만들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 수가 최근 5년 만에 18만 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일자리를 두 기업, 대기업의 국내 일자리를 합친 수와 맞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해외 법인 고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 42만 개나 늘어나서 국내 일자리는 감소하고 해외 일자리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상 취소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주도 경제 성장으로 이룬 성과에는 계속 자화자찬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실질적인 경제 문제는 입을 닫아버리는 말하여 감탄고토식 소통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마지막 반성문마저 찢지 않게 지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제수용 과일 가격은 대체로 봐서 10% 이상, 많게는 수십 %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딸기를 사 먹으려 하면은 딸기를 금딸기라고 이렇게 부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밥상 물가는 전년 대비 5.9% 올라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이거보다 더 이상 오를까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상 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입 물가는 2020년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고 생산자 물가 또한 급등하고 있어서 기업의 수익률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점점 불어나는 대출금과 이자가 서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금리 지금 올라서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개인도 기업도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추경은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와 높은 이자라는 이중고를 겪게 해놓고 대손령 돈 풀기에 골몰하는 것이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서 빚을 내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본 예산 잘 아시다시피
607조 원에 이르는 최대 슈퍼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정말로 필요 없고 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빚이 없는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효불급한 부분 과감히 세출 구조 조정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큰 무리가 없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여건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전파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고 오늘 보니까 8,500명을 넘었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설 연휴 시작할 때쯤 되면은 10,000명을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수만 명,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대응은 여전히 뒷북 행정의 허점투성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하루 확진 7,000명부터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에 중증 예방과 자율 책임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서 즉시 추진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대응 방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는커녕 신용만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의원과 보건소,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도 못하고 경증 환자와 재택치료 관찰을 맡을 동네 병원들은 검사, 방역 예방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지금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맡게 될 동네 의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에 음압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참 암담한 그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K방역 자랑이 한창이던 1년 전엔 군 특수부대 요원까지 동원해서 백신 수성 모의 훈련까지 한 바가 있더니 이번에 오미크론 증폭에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또 한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간의 마스크 대란부터 시작해서 백신 확보 실기, 병상 확보도 없이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 매번 부실 방역으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실기하지 않겠다면은 명확한 지침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